안녕하세요. 문화촉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몬입니다. 1892년 도쿄에서 태어난 아쿠타카와 류노스케는 외삼촌의 양자로 입적되었고 독신이었던 이모가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의 친어머니는 류노스케가 어릴 때 정신병에 걸렸고 이 때문에 그는 평생 정신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고 하죠. 11살에 문학 잡지를 낼 정도로 문학 신동이었던 그는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서양 문학을 접했던 류노스케는 이후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에 들어서죠. 주로 단편 작품들을 집필했는데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1927년에 불행하게도 자살로 삶을 마감했는데요. 일본에서는 그를 기려 그의 이름을 딴 아쿠타가와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진 문학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쇼몬은 1915년에 발표된 류노스케의 초기작입니다. 라쇼몬은 일본 교토에 있는 여러 문 중 하나의 이름인데요. 안타깝게도 발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국내에 소개된 그의 단편집에 꼭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의 문학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데요. 다 읽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소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도덕성과 이중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밀도 높은 소설이죠.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작품을 대표합니다. 시중에 류노스케의 단편집이 많이 나와 있으니 여러 단편들을 접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하인이라고 지칭되는 남자입니다. 그는 라쇼몬 누각에서 한 노파를 만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제 라쇼몬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토의 성문 중 하나인 라쇼몬 아래에서 한 하인이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인은 오랫동안 일했던 주인 집에서 해고를 당해 앞으로의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고 있었죠. 그가 해고를 당한 이유는 당시 2, 3년간 지속된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궁핍이 나라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토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고 라쇼몬 주변에도 많은 시체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인은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도적질을 해서라도 연명을 해야만 했죠. 그러나 차마 도적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인은 라쇼몬 위 누각에서 하룻밤 지내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누군가 누각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한 노파가 누각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시체들의 머리카락을 한 올씩 뽑고 있었던 거죠. 하인은 칼을 뽑아들고 노파를 위협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추궁합니다. 하인의 마음속에는 악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죠. 놀란 노파는 시체의 머리카락을 뽑아 가발을 만들어 팔려고 했다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자신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인은 도적이 될 결심을 굳히며 자신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나쁜 짓이 아니라고 말하고는 노파의 옷을 빼앗아 길을 나섭니다. 여기까지가 라쇼몬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행동이 보편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파는 시체의 머리카락을 한 올씩 뽑아 가발을 만들어 파는 행동을 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것이니 괜찮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논리에 의해서 노파는 하인에게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옷가지와 소지품을 모조리 빼앗기고 말죠. 그렇다면 내가 좀 벗겨 먹어도 원망할 건 없겠군. 나도 그렇게 안 하면 굶어 죽을 테니까 말이야. 이것이 하인이 노파의 옷가지를 강탈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저는 류노스케가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행동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칸트의 정언명령이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내 의지의 경륜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 타당한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는 것이죠. 노파의 논리가 일반화되어 보편적으로 적용되자 하인은 노파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것들을 빼앗았고 그는 망설이던 도적의 길을 걸을 것을 결심합니다. 한마디로 노파의 행동은
보편타당한 입법의 원리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던 셈입니다. 류노스키가 들려주는 라쇼몬의 이야기는 자신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안이한 도덕적 잣대가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나약한 도덕성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일순간에 평생 직장을 잃고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때마침 오는 구준비로 인해서 하인의 참담한 심정은 더 비참하게 다가왔을 텐데요. 그 와중에도 그는 차마 도적이 되겠다는 결심까지는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하인에게 남다른 도덕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의 도덕심은 노파의 행동을 발견한 직후 나타납니다. 이 남자가 악을 증오하는 마음은 노파가 바닥에 꽂아준 소나무 가지처럼 기세 좋게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파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순식간에 변하는데요. 그는 도적이 되기로 결심하고 고결하게 굶어 죽겠다는 마음을 버리죠. 그때 이 남자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굶어 죽는다는 선택지는 거의 떠오르지조차 않을 정도로 의식 저 너머에 밀려나 있었다. 마치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격으로 마음을 바꿔먹은 하인의 모습에서 인간의 도덕심은 결국 이렇게 나약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 뒤에 있는 더 큰 악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아 가와를 만들어 파는 노파의 행동은 차마 할 수 없는 행동이죠. 하인은 이 행동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파 자신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는 없지만 해서는 안 될 남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재난과 굶주림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시신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죠. 시신에서 머리카락을 뽑는 것이 악이라면 시신을 방치해 두는 행동은 더 큰 악이겠죠. 노파의 작은 악이 더 큰 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노파만을 비난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악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더 큰 악을 꿰뚫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라쇼몬 줍줍이었습니다. 내용이 짧아서 영상도 짧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쿠다카와 류노스케의 많은 작품들을 접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지금까지 일본 문학계에서 이 사람을 기리는지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